안녕 송이들, 포도입니다. 송이들 벌써 올해 마지막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품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올 한 해 동안 사용했었던 26가지 세럼과 앰플 제품들 먼저 모아서 가져와 보았거든요. 오늘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딱 이 제품, 이런 효능 이렇게 찾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타임라인을 오늘 디테일하게 적어둘 테니까 여기 콕콕콕 누르셔가지고 필요한 영상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은요. 정말로 피부 타입별로, 피부의 컨디션별로, 계절별로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후기는 정말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한 팩폭 후기를 전달해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송이들, 오늘 보여드리는 앰플과 세럼 26가지 모음집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카테고리 제품은 수분 탄력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고요. 이 제품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워터 타입이고 정말 가벼운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 흡수율도 빠르고 끈적임도 굉장히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향의 무색소의 저자극인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제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킨과 조금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묽은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데 메인 성분이 구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짜잘짜잘짜잘하게 속보습을 채워줄 만한 성분들도 좀 컴플렉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바를 수 있고 부작용이라고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앰플을 찾으신다면은 이 웰라쥬의 앰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수분을 충전해주기도 하지만 판토텐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을 조금 타겟팅해주고 피지를 조절해주는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라인을 원체 잘 썼어서 세럼도 당연히 맞겠구나 하고 이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얼굴에 조금 울긋불긋하게 트러블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제 피부가 초민감성이 아닌데도 트러블이 올라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혹시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이 세럼 제품 말고 팩으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쿨링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가벼운 워터 타입의 제품이고요. 완전히 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앰플이라 피부의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피부의 모공과 피부 결이 쫀쫀하게 느껴져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피부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앰플이어서 조금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럼은 제가 세럼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라인의 패드를 썼었는데 이 패드가 정말 쿨링 효과가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자극이 많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쿨링 효과를 정확하게 주는 패드 제품을 쓰면서 이 세럼도 좋겠구나 하고 기대를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패드에 비해서 세럼이 효과가 조금 절반 이하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세럼보다 패드를 사용하신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 바이오더마의 하이드라 비오 히알루 플러스 세럼인데요. 앞서 보였던 세럼들은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보습으로 넘어가는 이제 고보습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피부 안티에이징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찾는데 좀 무거운 거는 부담스럽다, 가벼운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선택하시면 좀 좋은 앰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더마케어 브랜드인 바이오더마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도가 낮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벼운 제형보다는 그래도 기능성 성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렇게 고보습의 히알루론산 농축액이 들어가면요. 피부에 흡수가 되고 나서도 좀 끈적거림이 남아있거든요. 이 제품도 역시 피부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을 정도의 끈적임이 남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산뜻한 사용감을 좋아하신다면은 불호의 영역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요즘 같은 날씨, 환절기 날씨에 속보습과 수분을 같이 케어하고 싶다, 속 탄력을 조금 잡고 싶다 하신다면은 조금 만족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제품 AHC의 프로샷 히알루로 딥 볼륨 5 인트라 세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바이오더마 세럼과 제형적인 느낌, 포뮬라의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이 제품은 조금 더 유분감이 남아서 좋게 말하면 피부에서 느껴지는 유분 이 광채 탄력감이 남아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피부에 조금 더 겉도는 느낌, 훨씬 더 미끌미끌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이 향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향기가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20대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겉에 보이는 윤곽은 보이지만 속의 탄력 보습감을 채워주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코스알엑스의 더 히알루론산 3 세럼인데요. 수분 충전과 보습감까지 좀 원하신다면 저는 앞서 보여드린 AHC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럼은 제형감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피부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 좀 두께감 있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흡수가 되고 나서는 올라간 두께감보다는 그래도 산뜻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세라마이드 성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력에 좀 유지력이 좋다. 이 수분 유지력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수분 앰플에 비해서 조금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건성 여러분들이 조금 수분 앰플 찾으신다 하시면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이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 성분 에디터의 실크 펩타이드 EGF 하트핏 볼륨 리프팅 앰플인데요. 지난주에 제 채널에서 마켓도 열렸을 만큼 제가 제품력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다른 수분 충전 앰플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제수의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제수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실크수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력과 탄력이라든지 모공 개선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수분 앰플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GF라든지 다른 안티에이징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실크수 그래도 워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을 초기에 시작하실 때 조금 바르시기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음 8번째 제품 아누아 어성초 80 수분 진정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수분 앰플 베이스에 이제 어성초 추출물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어성초 추출물 때문에 이제 트러블을 좀 진정시킨다든지 붉은기를 조금 옅게 만들어준다든지 피부 장벽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세럼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품의 흡수력이 다른 수분 앰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얼굴 위에서 조금 끈적끈적하게 남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많은 용량을 발랐을 때 젤처럼 뭉치는 게 생겨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앰플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살짝 굳으면 겔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위에 이거를 조금 듬뿍듬뿍 올려놓고 자면은 아침까지 여드름 위에 하이드로겔 밴드를 올린 것처럼 약간 수변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랐을 때 피부의 트러블을 조금 더 급속도로 잠재우기에 좋다, 조금 집중 케어를 하기 좋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카테고리 제품은요, 보습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9번째 앰플인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세라마이드 밀크 에센스 제품이고요. 수분 에센스에서 밀크 에센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서 피부 보습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이런 밀크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모공을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각질이 조금 많으시다거나 모공이 조금 잘 막히시는 분들이라면 밀크 에센스 바르시기 전에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앰플의 메인 성분이 이제 그린티 세라마이드 성분이어가지고 피부 보습력과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앰플인데, 이 제품의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용기 토출구에서 앰플이 조금 잘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원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양 조절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한 번 발라도 좋지만 두세 번 정도 레이어드를 해주면 이제 속보습을 정말 완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잠금을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환절기철에 바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앰플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제품 메노킨의 30초 퀵 버블 마스크 클리어인데요. 이 제품은 텍스처가 굉장히 특이해요. 안에 들어있는 건 이제 워터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폼 형태로 나와가지고 얼굴에 거품팩을 올리듯이 올려두고 나서 30초 정도 있다가 이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제품이다 해서 30초 마스크팩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 그리고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이제 피부 고민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었는데, 제가 이 모든 라인을 사용해본 결과 얼굴에서 느껴지는 끈적임이라든지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 무게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점점 피부가 간질간질 거리다가 모공이 막히는지 계속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런 유수분 밸런스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사용할수록 좀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수분이 둘 다 모두 그렇게 적지 않다면 좀 과잉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제품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11번째 제품 CNP의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딱 이 프로폴리스가 메인 성분으로 들어간 만큼 보습, 영양, 윤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보습, 영양, 윤기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제형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워터 젤 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흡수율도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이제 마무리감이 그렇게
그렇게 끈적이지 않고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탄력 보습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딱 그 정도의 밀도감을 만들어주는 뭔가 이 마무리감이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윤광과 광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화장을 잘 먹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껍지 않게 얇게 레이어링을 해주고 화장을 올려주면은 이 플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끈적한 이 본딩 능력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굉장히 쫀득하게 잘 붙는다는 거. 그래서 조금 건성 여러분들 화장을 먹고 앰플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카테고리는 안티에이징입니다. 안티에이징 제품 오늘의 12번째 앰플인 바이오던스 포어 퍼펙팅 콜라겐 펩타이드 세럼이고요. 젤 타입의 텍스처로 콜라겐과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바를 때 조금 미끄덩미끄덩하면서 조금 두께감 있게 발리는 앰플이고 피부의 흡수력은 사실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가지고 좀 태핑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거나 시간을 조금 두고 계속 흡수가 되시는 걸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거나 하는 게 조금 단점으로 느껴진 제품이었고요. 저는 바이오던스의 겔 마스크를 너무너무 잘 썼어가지고 딱 그 겔 마스크의 세럼 타입이다 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사용했었는데 사실 겔 마스크의 효능과 효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살짝 자극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걸 바르고 나서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온 적도 있고 간지러움을 느낀 적도 있었어가지고 세럼을 구매할 바에는 겔 마스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번째 제품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인데요. 로션 타입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제형 자체가 굉장히 밀도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얼굴에서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은 아니긴 한데 흡수율은 또 괜찮아서 피부에는 그다지 끈적거림이 남는다라는 느낌은 없는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노화 성분의 에피셀린 성분 포함해서 이제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원료들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저는 처음 느낀 게 살짝 자극감 있다, 좀 화하다라고 느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조금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리스크를 내가 떠안을 자신이 있으면 피부에서 보여주는 효과는 굉장히 또렷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리스크 제품들이 딱 맞는 피부 타입들이 또 어느 정도 좀 결정되어 있다는 거, 요거에 조금 예민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들도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14번째 제품 랑콤의 어드밴스드 제니피크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유세린의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같은 계열의 제품인데 요거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로 잘 맞으시는 분들은 피부과를 따로 갔다 온 것처럼 마치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처럼 피부가 정말 변화하는 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앰플 중에서는 효과로는 가장 하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앰플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효과로 말씀드리면 피부의 치밀도가 올라갑니다. 피부가 정말 촘촘해지고 탄탄해지고 피부의 자생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발라주어도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속탄력,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피부결,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피부 광채를 만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향기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피부에 올렸을 때 이 얼얼하다고 느껴지는 피부의 자극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진짜 피부가 정말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진짜 잘 맞으시면 피부에 광명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테스트도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카테고리는 이제 PDRN입니다. PDRN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PDRN 성분이 이제 연어에서 나온 추출물인데 연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성, 식물성에서 이제 PDRN을 추출하면서 훨씬 더 세분화되어서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PDRN 제품이 피부의 보습력과 장벽 개선에 정말 효과적이긴 한데 맞지 않으면은 간지러움이나 여드름 유발, 트러블 유발이 엄청나게 쉽다는 점. 그래서 이 PDRN도 정말 잘 맞고 잘 맞지 않고가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15번째 앰플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제가 보여드리는 PDRN 중에 가장 가벼운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워터 타입의 수분 세럼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의 발림성이라든지 안에 있는 PDRN 함량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어서 PDRN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스타터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나쁘지 않지만 PDRN 특유의 약간의 끈적거림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누아 제품을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병 타입으로도 나오지만 그 눈에 넣는 안구 점화넥 형태로도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소용량으로 나오는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면서 내 피부에 PDRN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품
제품이어가지고 오늘 PDRN의 첫 번째 제품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앰플 메디힐의 PDRN 모공 탄력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PDRN 중에서도 조금 쫀득한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공 개선이라든지 리프팅에 조금 집중이 되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쫀득하게 달라붙는, 어떻게 보면 조금 끈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극감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스쿠알란 성분 때문에 속보습도 같이 채워지는 제품이어서 스쿠알란과 PDRN이 잘 만났을 때는 피부 보습감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제품이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피부의 간지럼과 끈적임 트러블을 조금 더 빨리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좀 호불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번째 앰플 CNP의 더마인소 액티브 부스트 앰플은요. 메디힐의 앰플보다는 제형감이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발림성이 우선 개선이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PDRN 성분들이 이제 고분자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요거는 엑소전 PDRN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흡수율이 아무래도 좀 증대되다 보니까 효과도 훨씬 빠르게 느껴지고 끈적임이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한 PDRN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약간 풀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저는 향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PDRN에 약간 비린내는 가려주면서 은은하게 싱그러운 풀향이 났어가지고 향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앰플 VT의 PDRN 에센스 100인데요. 이 제품은 PDRN 중에서 가장 꾸덕한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럼은 산산 PDRN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동물성에서 추출한 PDRN이라면 요거는 이제 식물성에서 추출한 PDRN이어서 다른 것보다 PDRN의 분자가 조금 작기 때문에 피부의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PDRN이다. 그래서 효과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PDRN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은 거의 에멀전 로션 타입의 제형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분감도 꽤나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보습력이 앞에 보여드린 어떠한 PDRN보다 가장 좋다라고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제품 PDRN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레티놀에 PDRN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공 탄력 개선이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안티에이징의 전반적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좀 복합성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레티놀 성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DRN 성분도 보면서 내가 레티놀이 조금 맞는 피부인지 아닌지를 조금 체크하고 싶을 때 좀 스타터로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레티놀 성분이 그래도 들어있다 보니까 낮에 바르기보다는 밤에 바르시고 다음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키워드 카테고리는 미백입니다. 미백에서 보여드리는 20번째 앰플 피지오겔의 사이온 스티컬즈 디멜라나이저 토닝 앰플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기미나 잡티의 톤업을 위한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미백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피부가 깨끗해진다, 안색이 맑아진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제품이고요. 이런 토닝 세럼들은 피부에 자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피지오겔에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토닝 세럼 치고는 피부에 저자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더마 브랜드 특유의 원재료의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약간 쓴 약 같은 향이 나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진짜 다른 것보다 붉은기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조금 오래돼서 남는 브라운 스팟 같은 게 조금 눈에 띄게 밝아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가지고 이 제품도 저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21번째 제품 구달의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세럼 알파인데요. 앞선 피지오겔 제품보다 제형감이 훨씬 더 가벼운 수분젤 타입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은하게 청귤향이 나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피지오겔 제품은 이런 스팟 같은 거라든지 얼굴 안색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면은 요거는 피부 자체가 조금 밝아지는, 피부 톤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미백 세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고효능 비타민C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순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중에 자극도가 없는 거지 일반 세럼 중에서는 그래도 자극감이 살짝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째 키워드 카테고리는 모공입니다. 22번째 앰플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NMN4 리프팅 앰플인데요. 성분 에디터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성분 에디터 제품들이 원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것도 정제수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린 토마토 워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다른 포어 앰플보다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원료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공을 개선해주는 NMN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공 개선 성분이 굉장히 쫀득하게 피부에 흡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피부 속으로 수분과 함께 들어가면서 쫀쫀하게
채워지면서 나오는 그런 모공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했을 때 모공의 구멍이 조금 덜 보인다라는 거를 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앰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공 개선과 함께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밀림이 거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화장이 정말로 잘 먹는 화잘먹 앰플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메이크프렘의 엔드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인데요. 성분 에디터의 제품은 수분 세럼의 느낌이었다면 메이크프렘의 제품은 수딩 세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온도 변화로 인한 모공 수축이 같이 일어나는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티놀의 이제 약한 버전인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극감 없이 모공을 개선해주는데 좀 효과가 있는 앰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저자극의 모공 세럼이기 때문에 모공 세럼을 시작하기에 바르기 좋다가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말한다면 효과가 그래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키워드 카테고리는요, 피부 결과 흔적 카테고리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24번째 앰플 더마폼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 R4 제품이고요. 로션 타입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부착력과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성분이라든지 피부 미백 성분이라든지 흔적을 완화해주는 토닝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서 겉돌지 않고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약간 향기가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피부에서 느껴지는 자극도는 굉장히 적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그냥 데일리로 꾸준히 발라주면은 피부에 뭐 머드라든지 모공이라든지 팩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제품이 효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나 너무 피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 관리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여러 가지 효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5번째 제품 코스알엑스의 더 알파 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이고요. 이 제품이 이제 메인 성분이 알파 알부민 성분이어서 트러블 흔적을 개선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품 자체가 워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감과 함께 충전이 되는 제품인데 수분의 유지력이나 수분의 보습력은 좋지 않아서 다른 수분 앰플이나 다른 기능성 앰플과 섞어서 발랐을 때 조금 그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플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든지 NAG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백이나 이제 결 개선에도 조금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제품 VT 리들샷입니다. 이 리들샷은 이제 100, 300, 500, 700씩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니들의 농도에 따라서 수치가 나누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 니들이 얼굴에 발랐을 때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면서 피부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어서 단독으로 사용해주는 앰플이 아니라 다른 유효 성분들의 앰플과 같이 사용해줌으로써 그 앰플들의 피부 투과율을 높여주는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치별로 100은 이제 데일리에 사용해도 되고 300은 이제 2, 3일에 한 번, 500이나 700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기를 권장해주고 있는데, 수치가 높은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감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었던 이 26가지의 앰플 중에 과연 어떤 게 제일 좋냐, 어떻게 순위를 매길 거냐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제가 올해 1년 동안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꼈었던 솔직한 그런 정보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